해 주셔야 됩니다. 그래서 자, 일단은 지목 토지의 주된 용도라고 설명을 드렸던 바가 있었죠. 그래서 토지의 주된 용도라고 하는 것이 지목 이렇게 정의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자, 가서 볼까요? 그래서 자, 지목의 설정 기준부터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해서 제일 먼저 나와 있는 거, 한 필지가 둘 이상의 용도로 활용되는 경우 그 토지의 주된 용도에 따라서 지목을 설정을 해야 된다라고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해서 주된 용도라고 하는 개념, 이게 28가지 종류를 예시를 우리 법에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이제 하나 보셨고, 그 다음에 이제 검토 드릴 게, 토지가 일시적 또는 임시적 용도로 사용되는 경우 이때는 그 지목을 변경하지 아니한다. 그 외에도 자, 토지가 두 가지 용도라고 했을 때는 주지목 추정의 원칙이라고 해서 주된 용도에 따라서 지목을 설정한다라고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자, 이런 식으로 해서 28개 지목이 나오게 되는데, 일단은 자, 시험용으로 접근을 해야 되니까요, 지목의 종류라고 하는 것을 보도록 합니다. 무려 28개가 있습니다. 그래서 먼저 기억할 게 목장용지라고 하는 것이 하나의 이슈가 되게 될 테고요. 목장용지, 제가 목에다 포인트를 둬놨습니다. 그래서 목장용지, 두 번째 이슈가 되게 될 것이 자, 공장용지라고 하는 거 나오게 되겠고요. 세 번째 철도용지라고 하는 거, 네 번째 수도용지, 다섯 번째 주유소 용지라고 하는 거, 그 다음에 여섯 번째 창고 용지, 일곱 번째 학교 용지, 여덟 번째 체육 용지, 그 다음에 아홉 번째 종교 용지에서 요렇게 지목이라고 하는 것이 자, 지금 몇 개? 9개를 체크해 드렸습니다. 그래서 이걸 먼저 외우셔야 돼요. 자, 이것들의 공통점 뭐냐면, 자, 용지라는 식으로 용어가 다 끝나게 됩니다. 용지라는 식으로 이름이 끝나게 돼서, 자, 대가리 따서 외우시게 되면요, 목공, 철수, 주창, 학, 재종 이렇게 가시게 됩니다. 그래서 용지 시리즈 지목이라고 하는 것은 목공, 철수, 주창, 학, 재종 지금 외우셔야 돼. 어차피 이게 이제 공부해 가실 때 자꾸 돌아서면 잊어버리고 그거 인정하셔야 됩니다. 근데 계속 반복하는 거예요. 목공, 철수, 주창, 학, 재종이라고 해서, 자, 말을 만듭시다. 목공이라는 녀석이 자, 철수를 주장을 한다. 아니, 주창을 하게 된다. 해서 이 국어사전 찾아보시면요, 주장, 주창 다 같은 말입니다. 옛날에 쓰이던 용어가 주창인데, 하여튼 목공은 철수를 주창한다. 누구의 철수를 주창하느냐? 어떤 것으로부터 철수를 주창하느냐? 학체종으로부터의 철수를 주창을 하고 있다. 해서 말을 만드셔야 돼. 목공, 철수, 주창, 학, 재종이라고 하는 거. 일단은 그래서 여기에 이제 뭐 다른 선로 용지 이런 거 없습니다. 산업 용지라는 지목 없습니다. 그래서 목공, 철수, 주창, 학, 재종만 용지로 끝나는 지목이에요. 그래서 제일 까다로운 문제 형태 중에 하나가, 다음 중 지목의 종류로서 옳은 거 틀린 거 뭐 이런 거 논의할 때 항상 쟁점 삼아내는 게 뭐냐면 저거예요. 용지 시리즈로 끝나는 지목에서 목공, 철수, 주창, 학, 재종이라고 하는 거, 이렇게 해서 일단 9개를 외우셨어. 자, 목장용지니, 공장용지니, 철도용지, 수도용지, 주유소용지, 창고용지, 학교용지, 체육용지, 종교용지 이렇게 외우려면 안 되고 목공, 철수, 주창, 학, 재종. 근데 아까 우리 지목은 무려 28개가 있다고 그랬어요. 그럼 이제 9개 했으니까 19개가 더 기다리고 있겠죠. 겁나 많습니다. 사적지라는 지목, 전이라는 지목, 답이라는 지목, 과수원, 임야, 묘지, 염전, 광천지, 대, 주차장, 도로, 제방, 하천, 국어, 유지, 양어장, 공원, 그 다음에 유원지, 잡종지라는 식의 지목에서 하나하나의 정의를 우리가 공부를 하고 외워가야 되는데, 어찌됐든 목공, 철수, 주창, 학, 재종이라고 하는 거, 지금 8년 동안 7년 동안 두 문제가 구성이 됐던 것이 목공, 철수, 주창, 학, 재종이라고 하는 거, 겁나 어려운 문제입니다. 근데 미리 우리가 용지 시리즈로 끝나는 애들 목공, 철수, 주창, 학, 재종이라고 하는 거 이렇게 일단 세팅을 하고 들어가셔야 됩니다. 그래서 한 문제짜리 해결했습니다. 자, 두 번째 이슈. 자, 지목을 표시한다 라고 했을 때, 자, 이게 앞에서 우리 공부할 때 그런 게 있었잖아요. 임야 대장이 있게 되면은
여기다가 뭘 표시한다? 임야도라고 하는 것에다가 통해서 경계를 보여준다. 한편 토지 대장이 되게 되면은 여기다가 경계를 보여줄 때 지적도라고 하는 것을 통해서 경계를 보여준다. 물론 이제 경계점 조합표 등록부라는 게 있기는 하지만 그건 별개 문제고, 자, 임야대장, 임야도, 토지대장, 지적도. 그래서 이 지목이라고 하는 것은요, 뒤에 공부하겠지만 임야대장, 임야도, 자, 토지대장, 지적도 모두 표기가 되게 됩니다. 자, 근데 문제가 하나 있어요. 이 지도에다가 이 지목을 표기할 때 공장용지라고 써주게 되면, 철도용지라고 써주게 되면, 수도용지라고 써주게 되면 더럽게 길어가지고 알아볼 수가 없어. 그래서 지목은 음절 하나로 약기호로 표시를 하게 되는데, 자, 그래서 나오는 포인트가, 자, 이 음절어를, 자, 지적도 임야도에 표시하는 케이스다. 이제 이것은 지적도가 되겠죠. 하천이라는 것은 천으로 표기를 합니다. 유원지는 원으로 표기합니다. 주차장은 차로 표기합니다. 공장용지는 장으로 표기하게 됩니다. 해서 끝났어요. 천원차장, 이것만 주구장창 외우는 거야. 그럼 잡종주는 뭐로 표기합니까? 잡으로 표기합니다. 국어는 뭐로 표기합니까? 구로 표기합니다. 대는 당연히 대로 표기하겠죠. 유지는 뭐로 표기했어요? 유로 표기합니다. 임야는 뭐로 표기합니까? 지적도 임야도, 임야도에다 표시할 때 임으로 표기를 하게 됩니다. 공원은 뭐로 표기한다고요? 공으로 표기합니다. 제방은 제로 표기합니다. 염전은 염으로 표기합니다. 그 다음에 광천제는 광으로 표기를 하게 됩니다. 묘지는 묘라고 표시를 하겠죠. 도로는 도라고 표시하겠죠. 양어장은 양이라고 표기하게 됩니다. 사적지는 사라. 이걸 다 하나만 외우는 게 아니라 천원차장이라고 하는 지목, 천원차장이라는 지목, 요것만 어떻다? 바로 이 음절. 나머지 모르면 무조건 다 어떻다? 1음절. 그래서 이 지목의 표시 문제가 나오게 되면은 다음은 각각의 지목과 지적도 또는 임야도의 지적 도면에 표시하는 그 약기호를 올바르게 연결한 건 틀리게 연결한 이런 문제가 나오게 되면 머리가 터져버립니다. 수도용지 수로 표기하고 뭐 정신이 없어. 그러면 이때는 무조건 뭘 찾아야 돼? 천원차장을 먼저 찾아보셔야 돼. 천원차장을 찾게 되면은 이 천원차장 얘들만 이 음절어이고 나머지는 다 어떻다? 1음절로 표기한다. 그럼 이제 비교할 항목이 유원지는 U자로 표기하는 원자로 표기합니다. 대신 유지는 어떻다? 유로 표기한다. 주유소 용지 할 때 얘는 주로 표기합니다. 근데 주차장은 뭐로 표기한다? 차로 표기한다. 공장 용지는 장으로 표기합니다. 그럼 바로 비교해서 공원은 뭐로 표기한다? 공으로 표기한다. 목장 용지는 뭐로 표기한다? 목으로 표기한다. 정신이 하나도 없으실 거야. 그저 이 포인트, 이 문제를 바라볼 때는 천원차장이라고 하는 거, 요걸 외우셔야 돼요. 천원차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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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천원차장 이라고 하는 것만 외우시고 이것만 먼저 찾아보면 나머지 모르는 것들은 무조건 다 어떻다? 1음절로 지목을 표기를 하게 된다. 이렇게 가는 거예요. 그래서 목공, 철수, 주창, 학체종이라고 하는 거, 그 다음에 또 하나가 천원차장이라고 하는 거, 이렇게 해서 지목의 분류 문제를 이렇게 해결합니다. 그래서 자, 용지 시리즈 목공, 철수, 그 다음에 주창, 학체종 이렇게 가야 되죠. 목공, 철수, 주창, 학체종. 그리고 나서 이음절어 천원차장. 그래서 하천 때문에 좀 고민을 하실 수 있을 거예요. 하자로 시작하는 지목이 없는데 왜 천으로 표기할까? 몰라요. 그냥 법을 만든 자들이 입다우로 정해놨어요. 그래서 나머지 유원지와 유지, 주차장과 주유소 용지, 공장 용지와 공원 뭐 이런 것들은 뭐 나름의 이유가 있어. 뭐 중복되는 문제를 해결해 보자 이런 취지인데 하천은 그냥 천으로 표기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 두 가지 주제, 뭐 설정 기준 정도는 대단히 간단한 주제가 될 테고 두 가지 정도가 주요 이슈가 되게 됩니다. 그래서 이 정도가 지목의 설정의 가장 기초적인 개념이 되게 됩니다. 그 다음에 이제 검토 들어게 될 주제, 각각의 지목별로 정의 어떤 경우에 바로 지목을 각각의 지목으로 정할 것이냐라고 하는 거, 요게 또 하나의 출제 이슈. 이게 제일 어려워요. 그리고 여러분들이 이 지목 공간정보법 중에서
포인트라고 하는 걸 잡아내기 어려운 파트가 바로 지목 파트입니다. 대신 이제 역시 한국말로 되어 있다 보니까 규칙들을 제가 이제 설명을 해 드릴 거예요. 그래서 먼저 자, 지목 중에서 제가 이 28개 동시에 외우려고 하면 너무 힘드니까 몇 가지 기준을 정해놨어. 그래서 이건 제가 만든 기준이야. 재배와 관련된 지목이 뭐가 있느냐라고 하는 거. 자, 그래서 제일 먼저 전이라고 하는 것이 있게 됩니다. 그래서 물을 상시적으로 이용하지 않고, 자, 식물, 과수류를 제외한 식물을 주로 재배하는 토지와 식용으로 죽순을 재배하는 토지. 그래서 과수류는 나중에 과수류 문제로 넘어가니까 별개의 문제로 가고, 물을 이용을 하게 되면 뭐가 되고, 답이라고 하는 것이 될 테고, 물을 이용하지 않게 되면 어떻다? 전이라고 하는 거 이렇게 갑니다. 그래서 물을 이용하지 않고, 자, 키워드 뭐라고요? 재배하는 토지에서 특히 뒤쪽에 장난 많이 치거든요. 식용으로 죽순을 재배하는 토지, 이것은 뭐가 된다? 바로 지목 전이라고 하는 거. 해서 재배라는 키워드를 기억을 해 주십사. 자, 그러면 답이라는 걸 볼까요? 물을 상시적으로 직접 이용하여, 자, 벼, 연, 미나리, 왕골 등의 식물을 주로 재배하는 토지. 키워드 뭐라고요? 재배하는 토지에서 정답이라고 하는 거 어렵지 않아 보입니다. 그래서 일단 키워드를 잡아내셔야 돼. 나중에 중림지 이런 표현 나와. 중림지 해석 들어가면 안 돼. 이거 대밭이거든요. 대나무 밭을 가리켜서 중림지. 이건 나중에 지목 임야와 연계가 됩니다. 그래서 식용으로 죽순을 재배하는 토지는 바로 지목 전이라고 표시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그 다음에 답이라는 개념 하나 체크를 해봤고요. 그 다음에 이제 과수원까지 가볼까요? 과수류를 집단적으로 재배하는 토지와 이에 접속된 저장고 등 부속 시설물의 부지. 자, 작은 테크닉인데 여러분들이 기억해 주실 거, 부속 시설물의 부지라는 표현이 나오게 되면 그게 마지막 마침표에 해당하는 표현이다. 해서 뒤에서 몇 개의 지목을 검토해 갈 때 끄떡하면 부속 시설물의 부지 이래서 끊어주셔야 돼. 시험 문제를 구성할 때는 부속 시설물의 부지와 점점점 하면 다 틀린 거야. 왜? 그 지목의 정의 중에 마지막 단어는 뭐가 된다? 부속 시설물의 부지라고 하는 것이 마지막 단어가 되게 된다. 이렇게 정리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부속 시설물의 부지 이렇게 논의를 해볼 수가 있겠고요. 그래서 자, 전답과수원이라고 하는 거, 이걸 이제 세법, 부동산 세법에서는 보통 농지라고 부르게 됩니다. 그러나 지목의 농지라는 것은 존재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가끔 시험 문제 구성할 때 지목자의 정의를 뭐 틀린 것을 고르시오 이런 식의 문제 구성할 때 농지 땡땡 하면 안 돼. 그래서 전답 과수원 이렇게 세 가지를 가리켜서 바로 세법에서는 일반적으로 뭐로 해석한다? 농지라고 해석을 하게 된다. 이런 식의 얘기. 다만 여기서 이제 살을 붙일 게 어렵지 않습니다. 이 과수원, 자, 과수류를 재배하는 토지 안에 주거용 건축물이 존재하고 있다라고 한다면 이 부분은 따로이 뭐로 표기한다? 대라고 하는 것으로 표기를 해야 된다라는 의미가 되겠습니다. 무슨 얘기냐면 어떤 토지가 있습니다. 과수원 용도로 활용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과수원 용도는 당연히 지목을 뭐로 표시한다? 과수원으로 정해줘야 될 텐데 그 안에 있는 주거용 건축물의 부지는 뭐로 표시한다? 대. 이건 무슨 얘기냐면 필지 분할을 해야 돼요. 하나의 토지 위에 과수류를 재배하고 있다. 그래서 과수원 이라는 지목을 부여할 때 원래 이제 주지목 추정의 원칙이라서 주된 지목 위주로 지목을 부여하면 원칙인데 혹시 주거용 건축물이다 그러면 이 부분에 대해서는 따로이 토지를 분할해서 지목대라고 표기를 하게 된다라고 할까. 지목대 하나 둘 셋 넷 네 개 정도 공부를 하시게 되는데 그 중에 첫 번째 어렵지 않습니다. 그래서 전답 과수원이라고 하는 거 이렇게 보셨고요. 그 다음에 약간 다르긴 하지만은 재배와 관련한 개념으로 볼 수 있는 것이 목장용지라는 지목이 있습니다. 우리 앞에서 공부할 때 용지 시리즈로 끝나는 지목 뭐가 있었다? 목공, 철수, 주창, 학, 채종이라고 하는 거. 목공, 철수, 주창, 학, 채종이라고 하는 것이 있었죠. 그래서 바로 그 얘기입니다. 해서
축산업, 낙농업을 하기 위해서 초지를 조성한 토지라고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해서 재배라는 표현은 안 썼는데 비슷해서 제가 여기다 붙여놨어요. 그래서 초지, 풀밭입니다. 해서 소 같은 거 풀지도 먹잖아요. 그래서 요즘엔 그런 게 거의 이제 광고 내는 걸 본 적이 없는 것 같은데 제가 TV 본 지 한 20, 30년 지난 것 같아요. 그래서 그 당시에 이제 보게 되면은 대관령 목장, 대관령의 목장 이런 거 이제 대관령 목장 이런 것들을 TV 화면에 보여주는 경우가 있어요. 요즘에 아주 잘 만들어 놓은 게 많으니까 그것까지 볼 필요도 없고 사람들의 감흥도 없는데 하여튼 대관령 목장이라고 하는 거 풀밭 이 얘기를 우리가 지목 목장 용지라 부른다. 동일한 논리 구조로 만약에 이 목장 안에 토지를 조성한 토지에 대해서 혹시 여기에 주거용 건축물의 부지가 있다면 이 부분 따로이 떼내서 따로이 지번을 부여하고 지목도 어떻다? 바로 대로 따로이 부여를 해야 된다. 해서 주로 재배와 관련된 개념 보셨고요. 나중에 비교해야 될 거. 자, 중림지는요. 지목 임야와 연계가 되게 됩니다. 그 다음에 연왕골 등이 재배되는 토지는 당연히 답인데 연왕골이 자생하는 토지는 나중에 유지라는 지목과 관련이 되게 됩니다. 그리고 부속시설물 부지 간간히 지목에 정의할 때 나오는데 부속시설물이 마침표다. 그 뒤에 사족 달라붙어 있으면 틀렸다라고 할 거. 요 정도까지가 바로 주로 재배와 관련된 지목 살펴드렸습니다. 그 다음 검토드릴 주제. 자, 활용도 좀 낮은 토지라고 하는 거. 여러분 이제 교재 보시면 그런 게 정리가 되어 있는데 지금 내용은 똑같아요. 표현만 PDF 화면이다 보니까 좀 줄여놨습니다. 그래서 자, 먼저 임야라고는 지목이 있게 되죠. 그래서 자, 우리 앞에서 기억하실까요? 그거 있었잖아요. 자, 임야 대장이 있게 등록한 토지, 임야 대장에 등록한 토지, 지목이 임야인 토지 하나만 어떻다? 임야 대장에 등록하고 여기서 경계를 보여주기 위해서 임야토라는 거, 그 외 임야를 제외한 나머지 지목은 다 어디다? 토지 대장에 등재가 되고 이땐 지목이 자, 경계를 보여주기 위해서 지적도 이렇게 설명을 드린 바가 있습니다. 그래서 자, 이제 임야라는 개념에 대해서 살펴봐야 되는데 자, 임야라는 지목은요. 임야라는 지목은 임자와 야자를 딴 거야. 그래서 산림 및 원야를 이루고 있는 산림의 임자고요. 원야의 야자를 따서 자, 수림지라고 하는 거. 그 다음에 중림지 대밭이라고 그랬어요. 암석지, 자갈땅, 모래땅, 습지, 황무지 등의 토지라고 이렇게 정의를 합니다. 그래서 키워드는요, 원야라는 거, 멀리 떨어져 있는 들, 뭐 이런 한자를 쓴 거죠. 요즘에 거의 안 쓰는 한자죠. 그래서 하여튼 원야라고 하는 거, 이게 바로 자, 지목 임야의 키워드가 되게 됩니다. 자, 그리고 나서 검토 드릴 주제. 그 다음 지목 가서 볼까요? 활용 낮은 토지, 잡종지. 이 잡종지가 사실 원래 법조문에서는 27개 지목 외의 것들, 27개 지목 외의 것을 가리켜서 잡종지로 분류한다라고 되어 있고 몇 개 예시값을 이렇게 던져 놓고 있습니다. 해서 갈대밭이라고 하는 것이 있을 수 있겠고요. 야외시장이라고 하는 거, 공항시설, 항만시설, 여객 자동차 터미널, 운전학원, 폐차장, 변전소, 송유시설 등 도축장, 쓰레기 처리장 등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잡종지는요, 한 100번 본다고 생각하셔야 돼요. 어려우니까. 해서 포인트가 없어요. 그래서 야외 시장, 공항, 항만, 여객 자동차 터미널, 그 다음에 변전소, 도축장, 쓰레기 처리장 등 이런 것이 바로 지목 잡종지로 분류가 되게 됩니다. 그래서 나머지는 제가 딱 포인트를 잡아 드릴 수가 있는데 잡종지는 이게 연구를 좀 해봐도 마땅히 깔끔한 부분이 아닙니다. 개수가 많아서. 자, 우리가 28개 지목할 때 주로 키워드 단위로 이걸 끊어 가셔야 되는데 키워드 단위로 끊어 가셔야 되는데 하여튼 잡종지는 좀 어렵다. 그러면 어려운 문제는 반복하면 해결된다. 요 정도까지만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그 다음 검토 드릴 거 염전이라고 해서 염전이 뭐가 있을까요? 바닷가의 토지 중에서 천일염을 제조하는 공장 같은 그런 땅을 해서 지목 염전. 근데 그건 정의는 시험에 안 나오고 항상 예외가 나오죠. 동력으로 바닷물을 끌어들여서 소금을 제조하는 공장 시설물의 부지. 이걸 우리가 뭐라 부른다?
염전에서 제외한다라고 이렇게 정리합니다. 그래서 정리하면 자 이건 항상 틀리게 이제 구성하는데 소금 공장은 염전이 아니다라고 하는 거. 염전은 천일염을 제조하는 것을 가리켜서 그런 부지를 가리켜서 염전이라 부르고 천일염이 아니라 기계적으로 소금 바닷물을 끓여서 소금을 제조하는 그런 공장 시설물 부지는 아마 의미상 이건 뒤에서 공부하게 될 공장 용지로 해석을 해야 될 겁니다. 그러나 그런 걸 물어보진 않아요. 그래서 이 지목 파트에서는 28개 정의와 예외 파트, 제외 이것만 갖고 출제하더라도 거의가 너무너무 어려워요. 그래서 소금 공장은 지목 염전이 아니다. 좀 전통적으로 나왔던 파트고요. 그 다음에 묘지라고 해서 묘지 공원으로 결정고시된 토지와 봉안시설과 이에 접속된 부속 시설물의 부지 해서 자 일단은 묘지공원이라고 하는 거 용미리 뭐 이런 거 있지 않습니까? 이런데 묘지공원 또는 이제 봉안시설이라고 하는 것은 납골당이라고 하는 것을 법을 용어를 바꿨죠. 그래서 납골당이 좀 부정적인 의미를 준다라고 해서 과거에 납골당으로 불렸던 부분을 지금 봉안시설이라는 용어로 바꾸게 됩니다. 그래서 뭐 그렇다 치고 여기서 출제 포인트가 있죠. 묘지 관리를 위한 건축물의 부지라고 하는 것은 뭐로 표기한다? 대로 표기한다. 자, 우리 앞에서 이런 거 있었죠. 과수원 안에 주거용 건축물의 부지, 이것은 따로 대로 분류한다. 목장 용지 안에 주거용 건축물의 부지 대로 분류한다. 예, 그리고 나와 있습니다. 묘지 관리를 위한 건축물의 부지. 이게 뭔 소리냐면 묘지 공원 등을 보게 되면 묘지 공원이 묘가 이렇게 봉분 등이 있다고 하십시다. 이 앞에 도로와 맞닿는 부분 관리하기 위해서 묘지 관리용 건축물을 지어놨겠죠. 뭐 관리소 또는 뭐 수의실, 뭐 이런 경비실, 뭐 이런 개념이 될 텐데 이 부지는 지목 묘지로 분류하는 것이 아니라 따로 이 토지를 분할을 해서 뭐로 표기한다? 지목대로 표기를 하게 된다. 그리고 이제 시험 문제 테크닉 중에서 묘지 공원 쭉쭉 나올 테고 앞에 수식어 있습니다. 봉안시설과 이에 접속된 부속 시설물의 부지 끝! 여기까지가 지목 뭐로 표기한다? 묘지로 표기를 하게 된다라고 할 거. 이렇게 정리를 합니다. 그래서 하여튼 묘지 관리된 건축물의 부지는 따로 이 대라고 하는 거. 이렇게 정리를 해봤고요. 자, 그 다음에 이제 검토 드릴 거. 제가 이제 쭉 보다 보니까 별로 활용도가 좀 떨어지는 토지, 좀 싼 토지 이런 개념으로서 이렇게 깔아봤고요. 그 다음에 이제 검토 드리게 될 게 체육용지 잘 안 나옵니다. 자, 그래서 국민의 건강 증진 등을 위한 체육활동과 이에 적합한 시설, 자 형태를 갖춘 종합운동장 끄트머리 부속 시설물의 부지에서 체육을 하는 건 건강 때문에 하는 것이다. 그래서 이 정도까지 그저 부속 시설물의 부지 나오게 되면 그게 뭐가 된다? 마침표와 같은 의미를 갖게 된다. 우리 앞에서 또 이런 것도 있었잖아. 부속 시설물 나왔던 게 뭐가 있었지? 과수원할 때 뒤에 부속 시설물의 부지 이런 거 나왔었죠? 예, 그래서 항상 지목 파트에서 문제 구성할 때는 이 부속 시설물의 부지와 사족을 붙여서 틀리게 구성을 한다라고 하는 거 이렇게 설명을 드리게 됩니다. 그래서 지금 쓸모없는 토지에 대해서 보고 있고요. 그래서 체육용지 그 다음 것도 큰 의미 없죠. 유원지는 일반 공중의 위락 부속 시설물의 부지 이렇게 가게 됩니다. 그래서 건강 부속 시설물은 체육용지, 위락 부속 시설물 나오게 되면 좋다. 이것은 유원지라고 이렇게 지목에 정의를 두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정도가 활용도가 좀 낮은 토지 등에 대해서 보셨고요. 유원지 하게 되면 항상 기억할 게 천원차장 또 기억하셔야 됩니다. 천원 뭐가 있었죠? 하천이라고 하는 거 천자로 표기한다. 유원지는 뭐로 표기한다? 원자로 표기한다. 주차장은 뭐로 표기한다? 차로 표기를 하게 된다. 공장 용지는 뭐로 표기한다? 장으로 표기한다. 천원차장 끊임없이 반복하시다 보면 나머지 체육용지는 체로 표시하고 염전은 염으로 표시하고 묘지는 묘로 표기하고 잡종지는 잡으로 표기하고 이면 이렇게 따로 외우지 않더라도 금방 캐치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유원지는 원으로 표기를 하게 된다. 이 정도고요. 그 다음에 이제 검토 드릴 거 바로 건축물 등에 관련된 지목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그래서 택지 조성공사가 준공된 토지. 그래서 이거 이제 지목대 앞에서 대 3개 배우셨죠?
과수원 안에 주거용건 직물의 부지, 목장 용지 안에 주거용건 직물의 부지, 이거 대라고 이렇게 논의가 됐던 것이고요. 그 다음에 이제 지금 이제 택지 조성공사가 중요토지, 중요한 거 묘지관리동은 지목대로 표기를 하게 된다. 요 정도. 자, 그래서 이제 공장용지라고 하는 것이 나오게 됩니다. 그래서 공장용지는 또 천원차장 다시 한번 기억해 볼까요? 하천이라는 지목은 뭐로 표기하고 천으로, 유원지는 뭐로 표기하고 원으로 표기하고, 자, 그 다음에 주차장은 뭐로 표기하고 차로 표기를 하고, 공장용지라고 하는 것은 어떻다? 장으로 표기한다. 천원차장 이렇게 설명을 드린 바가 있습니다. 그 공장용지, 자, 공장부지 조성공사가 준공된 토지, 공장용지로 지목 분류를 하게 됩니다. 공장시설물 부지와 같은 구역 안에는 의료시설 등 부속 시설물의 부지. 자, 앞에 제가 부속 시설물 몇 개 설명을 드렸었죠? 이때 써먹는 거야. 공장 안에 건물이 몇 개가 있겠죠. 그 중에 하나가 부속 시설물로서 이 공장이 큰 공장인가 봐가. 그래서 병원 같은, 의원 같은 거, 보건소 같은 거 설치해놨다. 그러면 따로 이 의료시설만 떼서 지목대라고 표기하는 것이 아니라 부속 시설물의 부지니까, 공장 끝머리 부속 시설물이니까 지목 뭐로 표기한다? 공장용지로 표기를 하게 된다. 이렇게 가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하여튼 부속 시설물은 꼭 기억하셔야 됩니다. 실제 시험 지문 길이가 상당히 길어지기 때문에 힘들어요. 그래서 마지막 키워드 기억하시고, 창고용지, 물건 등을 보관 나와 있죠. 점점점 부속 시설물의 부지라고 하는 거. 그래서 여기다 뒤에 뭐 사족 붙어 있으면 틀린 거야. 이렇게 가시는 겁니다. 보관, 창고를 보관한다 했잖아. 이걸 꼼꼼히 읽으시면 안 된다고. 그러면 이제 이해는 될지 모르지만 오히려 암기하는데 독이 됩니다. 그 다음에 이제 목공, 철수, 주창, 학체종, 목장 용지, 그 다음에 공장 용지, 철도 용지, 수도 용지, 주유소 용지, 창고 용지, 이게 나왔었구나. 그 다음에 학체종, 학교 용지, 체육 용지, 종교 용지, 계속해서 천원차장, 목공, 철수, 주차장, 목공, 철수, 주창, 학체종하고 천원차장 계속 단순 암기하셔야 됩니다. 이게 수험생들이 잘 못 외우시는 파트예요. 그래서 그 정도고, 그 다음에 이제 검토 드릴게. 학교 용지, 학교의 교사와 이에 접속된 체육등 등 끝머리 뭐라고요? 부속 시설물의 부지. 더 이상 갈 거 없지. 학교 끝머리 부속 시설물, 뒤에 사족 붙으면 안 된다. 이게 학교 용지. 그 다음에 이제 검토할게. 공원이라고 해서 공원으로 결정고시된 토지와 녹지로 결정고시된 토지, 이게 지목 공원으로 분류가 된다. 앞에서 비교했던 것이 묘지공원 하게 되면은, 묘지공원 하면 지목 묘지로 분류가 됐던 바가 있습니다. 그래서 묘지공원은 묘지로 해서 요거랑 좀 다 주의하실 거예요. 그래서 공원, 녹지, 물론 실제 시험 지문에서는 앞에 어쩌고저쩌고 긴 얘기들 나와 있어요. 근데 키워드를 공원이나 녹지는 지목 공원, 그 다음에 이건 지적도에 표기를 할 때는 뭐로 표기한다? 공자로 표기한다. 대신 공장 용지는 어떻다? 장으로 표기를 한다. 이렇게 비교를 해봤고요. 그 다음에 이제 종교 용지, 교회, 사찰, 향교 등 점점점 부속 시설물의 부지. 자, 부속 시설물의 부지라는 단어만 알더라도 끄트머리 단어가 뭐라는 걸 금방 알 수 있기 때문에 어렵지가 않아요. 이걸 꼼꼼히 가시면 더 죽어. 그래서 종교 용지, 교회, 사찰, 향교 이외에도 뭐 용어들 원래 길어. 근데 다 알 수 없으니까 부속 시설물의 부지. 그 다음에 이제 이슈 삼아 내야 될 게 지금 사적지, 자, 다른 지목 제외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제 요걸 이제 설명을 드리려고 제가 지금 학교 용지, 별 쓸모도 없는 얘기 한번 설명드렸고요. 공원이라고 하는 거 역시 큰 의미는 없습니다. 종교 용지 역시 별 의미가 없어요. 자, 이거 가지고 제가 이렇게 설명드리죠. 제가 성대에 나왔는데 성대 가면은 그런 게 있습니다. 명륜당이라고 하는 것이 있어요. 명륜당이라고 해서 옛날 유생들이 뭐 공부를 했던 그런 장소라고 그럽니다. 지금 문화재입니다. 근데 성균관대학교 성대가 있고 그 안에 명륜당이 있어. 그러면 이게 문화재거든. 그러면 이걸 사적지라고 토지를 분할해서 따로 분할해서 사적지라고 표시를 할 거냐, 이게 이제 이슈가 되는 거예요. 아니라는 거지. 다른 지목 안에 있는 문화재 등은 어떻다? 바로 사적지가 아니다라고 하는 거. 하나만 더 가볼까요? 자, 종로에 가면 탑골공원, 서울 종로에 가면 탑골공원이라고 하는 데가 있습니다. 그래서 탑골공원 안에 뭐가 있냐면
무슨 원각사 6층인가 9층인가 하여튼 무슨 탑이 있어. 이거 문화재야. 그러면 원각사 이 탑을 딱 주변으로 해서 돌려가서 이 부분만 떼내서 이것을 우리가 사적지라고 표시를 할 것이냐라고 했을 때 그렇지 않다. 전체를 다 묶어서 뭐로 표기한다? 지목공원으로 표기를 하게 됩니다. 종교용지 가볼까요? 우리가 종교용지 하면 아무래도 우리가 제일 많이 익숙한 것이 뭐가 있을까요? 불국사이겠다. 불국사 그러면 불국사는 이게 뭐가 됩니까? 문화재입니까? 아니에요. 종교잖아요. 스님들 계시고 종교용지가 돼야 되는데 불국사에 가면 다보탑, 석가탑 뭐 이런 게 있단 말이야. 이 다보탑, 석가탑이라고 하는 것을 따로 이 부분은 토지를 잘라내서 바로 사적지라고 지목을 넣을 거냐? 그렇지 않다. 정리하게 되면 학교 안에 공원 안에 그다음에 종교시설 안에 있는 이런 문화재, 유적 이런 것들은 따로 뭐가 아니다? 사적지라는 지목이 아니다라고 하는 거. 이렇게 정리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해서 이제 지목 건축물 등에 주로 이제 관련돼 있는 그런 지목을 보셨어요. 그래서 공장용지 끝머리 부속시설물의 부지 어렵지 않습니다. 자, 창고용지 끝머리 부속시설물, 학교용지 부속시설물 이런 용어들을 따로 외운다는 느낌보다는 자주 노출해 주시는 게 좋습니다. 그도저도 귀찮으면 이제 인강 통해서 대충 외우고 근데 실제 마지막 공부는 본인이 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인강 들으시면 편하시겠지. 근데 그게 썩 좋은 것만은 아닙니다. 언젠가는 어차피 시험 보러 가실 때는 인강에 나오는 저 같은 강사가 시험장에서 시부리지 않습니다. 혼자서 외롭게 시험을 보셔야 돼요. 그래서 결국은 텍스트 문장하고 친해지셔야 됩니다. 그래서 그 구매하신 교재 이런 것들을 통해서 계속 읽는 거야. 읽다 보면은 어느 날 문득 창고용지와 학교용지와 뭐 이런 공원과 종교용지, 사적지 이런 지목들이 좀 자연스럽게 받아들여지게 됩니다. 그게 이제 실력이 쌓이게 됐다. 이런 의미로 새길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해서 건축물 등에 관련된 지목 체크해드렸고요. 그 다음에 이제 검토 드릴 지목. 자, 이런 게 있습니다. 그래서 교통과 관련한 지목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그래서 자, 첫 번째 도로 해서 도로라고 하는 것이 무엇이 도로냐? 이건 외울 게 아니고요. 자, 지금 보게 되면 통로는 도로가 아니다라고 되어 있어요. 자, 공장용지 한번 기억해 볼까요? 자, 공장용지 안에 있었던 자 공장 조성 사업을 공장을 설치하기 위해서 조성된 토지라든가 또 여기에 의료시설 등 부속시설물 부지 좀 이따 나오겠지만 공장 안에 뭐 자동차 공장 이런 게 되면 주유 공간 같은 게 있을 거야. 그 다음에 이 공장 안에 건물 사이사이에 포장된 우리가 세칭하여 도로라는 개념이 있을 겁니다. 이걸 우리 법에서는 통로라는 용어를 쓰게 되는데 이런 것들은 따로 자 지목으로 분류하는 것이 아니라 그냥 퉁쳐서 하나의 공장용지라는 지목으로 분류한다. 그래서 따로 분류를 한다는 얘기는 토지 분할을 통해서 지번을 부여하고 지목을 따로 부여한다라는 의미가 되게 될 것이고 그냥 공장용지 안에 아까 의료시설 등 부속시설물을 보지 아직 안 나온 게 지금 나왔던 게 통로라고 하는 거 그 다음에 또 하나 이슈가 될 만한 것이 자 공장 안에 설치한 주유공간 이런 것들은 소위 이름하여 공장 용지로 통치는 것이지 도로라는 지목이라든가 따로의 지목을 부여하는 것은 아니다라고 이렇게 정리를 합니다. 그래서 결국은 통로는 어떻다? 도로가 될 수가 없다. 이렇게 이제 정리하시면 좋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검토 드릴 거. 자, 주차장. 이건 거의 안 나오는데 일단은 주차장이 아닌 것을 이제 검토를 해 봐야 되죠. 그래서 노상 주차장은 자, 지목 주차장이 아니다. 그 다음에 물류장 등도 자 소위 이름하여 지목 주차장이 아니다 이렇게 해석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자 요걸 이렇게 가볼까요? 지금 우리가 그 시내 자 뭐 어느 도시가 됐든 간에 시내 가다 보면 주유차 공간이 마땅히 없습니다. 그래서 중간 도로에다 선 거놓고 그 뭐 어떤 단체인지 모르겠지만 단체에서 영향 맡은 분들이 자 주차 요금 받으러 왔다 갔다 하지 않습니까? 그게 이제 사실 지목이 뭐냐면 여기가 도로거든요. 지목 도로에다가 선거해서 노상 주차장 용도로 활용한다. 그렇다고 해서 이 노상 주차장이 지목이 주차장이 되는 것은 아니다. 그 다음에 평택이라든가 당진 뭐 이런 데 가게 되면 외국에서 수입하는 수입 차량 있지 않습니까? 이 배에서 내려놔서 물건을 싸두죠. 그 공간, 물류장 이런 것들은
차를 멈춰놓고는 있지만 주차장이 아니다. 이렇게 해석을 하게 됩니다. 그 다음 이슈 봐볼까요? 주유소 용지. 다시 이건 몇 개의 이슈가 되겠다. 목공, 철수, 주창, 학체정. 그 중에 하나가 주유소 용지. 주창할 때 주유가 있었죠. 그래서 주유소 용지는 문제가 되지 않아. 근데 공장 안에 설치된 급유 송리시설 등의 부지는 주유소 용지가 아니다. 자, 이제 정리해 보겠습니다. 공장 안에 아까 뭐가 있었지? 의료시설 등 부속시설물이 있다라고 했을 때 따로 이 지목을 분류하지 않고 그냥 공장 용지로 분류한다. 자, 공장 안에 일정한 통로라고 하는 거 포장되어 있고 마치 느낌상 도로 같은 느낌을 주게 되는데 따로 이 토지 분할을 하지 않고 그냥 공장 용지로 그대로 쓰게 된다. 그 다음 지금 나와 있잖아요. 이게 자동차 공장이다 라고 했을 때 아마도 자동차를 조립한 다음에 자, 기름을 넣는 공간이 있겠죠. 이걸 따로 이 주유소 용지로 지목을 분류하지 않고 전체 공장 용지로 지목을 분류하게 된다. 그래서 지금 제가 포인트 넣어놨던 것들은 제 생각이게 중요한 게 아니라 과거 시험에서 함정팠던 그런 대부분의 케이스가 되게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살펴보셨고요. 그 다음에 철도 용지, 교통, 운수 등을 위해서 끝머리 가십시다. 부속 시설물의 부지 해서 자 이거는 철도 용지 대신에 말장난할 때 선로 용지 이딴 식의 말장난을 합니다. 그럼 그도 그럴싸한 느낌을 줘. 그래서 사실은 이 키워드는 궤도죠. 그래서 궤도. 자, 그 다음에 점점점 부속 시설물의 부지. 이게 바로 철도 용지라고 하는 거. 그래서 그다지 어렵지 않습니다. 그죠? 지목 28개 중에 하나가 철도 용지가 있다. 어디서 공부하셨습니까? 목공, 철수, 주창, 학체종이라고 하는 거. 목공, 철수할 때 철자 들어갔었잖아. 그래서 자, 철도 용지, 궤도라고 하는 거. 그래서 이게 공법할 때 한번 이게 벌써 한 10몇 년 넘어서 나올 것 같지는 않은데 용어 상식 하나 키우겠습니다. 궤도가 있고요. 삭도가 있습니다. 궤도는 땅 밑에 레일 깔아놓은 걸 궤도라고 하고 삭도는 하늘에다 레일 깔아놓은 걸 삭도라고 부르게 됩니다. 그래서 삭도는 어디죠? 뭐 남산을 간다든가 케이블카라고 그러죠. 케이블카 어디 매달려 가는 경우 있잖아요. 이게 삭도, 그 다음에 뭐 지하철이나 철도나 이런 것들 이게 궤도라고 해서 지목 철도 용지란 단어가 어려울 뿐이지 낯설 뿐이지 내용이 어렵지는 않습니다. 그저 시험용으로 갈 때는 끄트머리 뭐가 있다? 부속 시설물의 부지. 이것만 알아도 실제 시험 문제 풀어갈 때 아주 해볼만 합니다. 그 다음 이슈. 자, 검토해 볼게. 지목 중에서 물에 관한 지목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물과 관련되어 있는 지목. 자, 제방이라고 해서 조수를 막기 위한 방조제. 조수는 이제 밀물, 썰물 이거 얘기하는 거죠. 자연유수, 물을 막기 위한 방수제, 모래를 막기 위한 방사제, 바람을 막기 위한 방파제 등 뭐 이렇게 이런 것들 우리가 제방 뭐 어렵지 않습니다. 제방은 어렵지 않아요. 포인트가 안 돼요. 두 번째, 하천, 자연의 유수가 이끌어 있을 것으로 예상되는 토지 뭐 그냥 어렵지 않죠. 다만 하천은 천원처장인 그 천에 해당이 되게 된다라고 할 것. 그 다음 이슈 3개 국어. 이게 이제 출제 이슈가 되는 거예요. 색깔 입혀진 거 볼까요? 인공적 수로, 소규모 수로라고 하는 거. 인공적 수로, 소규모 수로라고 하는 거. 외울 게 뭐라고요? 인공적 수로, 소규모 수로. 그래서 이게 잘 보시면 이런 게 있잖아요. 자, 자연의 이수가 있거나 있을 것으로 예상되는 소규모 수로 부지 나와 있죠? 요거랑 바로 비교할게. 하천 보면 자연의 유수가 있거나 있을 것으로 예상되는 토지라고 하는 거 요거랑 두 개를 비교하는 것만 안 돼. 그냥 소규모 수로 인공적 수로 나오게 되면 어떻다? 그냥 국어 이렇게 단순화시켜야 됩니다. 국어는 이제 또랑이라고 부르죠. 그래서 물길 이렇게 조그맣게 내놓는 거 이걸 우리가 국어라는 지목을 쓰게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살펴드렸고요. 그 다음에 유지라고 하는 거 머무를 유자, 땅 제자가 돼. 물이 머무른 땅이라는 의미죠. 그래서 물이 고이거나 상시적으로 물을 저장하고 있는 댐, 저수지, 소류지,
호수, 연못 등의 토지와 소류지는 연못이랑 비슷한 표현으로 보시면 됩니다. 그 다음에 연왕골 등의 자생은 배수가 잘 되지 않는 토지 해서 앞에서 연왕골의 재배 등에 관련해서 이슈가 됐던 것이 답이 있었죠. 자, 우리 그 다음에 답, 과수원 이런 것들은 공통적으로 키워드가 재배 이런 게 있었죠. 그 다음에 초절 조성한 토지는 목장중으로 봤었고 이 답 중에 예식이 연왕고를 재배하는 토지 이렇게 해서 답을 뽑아요. 그래서 연왕고를 자생하는 토지는 유지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자 우리가 이제 유지하게 되면은 뭐 거기서 답과 비교하는 것도 하나의 이슈가 될 테고 그 다음에 또 하나 이슈가 되는 게 자 천원차장 얘기하면서 하천이라고 하는 것 천으로 표기한다. 그 다음에 유원지라고 하는 것은 원으로 표기한다. 주차장은 뭐로 표기한다? 차로 표기한다. 공장용지는 어떻다? 장으로 표기한다. 그래서 유지는 뭐로 표기한다? 유로 표기한다. 유원지가 원으로 표기하기 때문에 그렇게 설명드렸고요. 양어장, 요 근래에 나왔던 이슈고요. 수험생들이 많이 어려워했던 그런 거예요. 그래서 양어장 얘기, 육상이라고 하는 거, 그 다음에 끝머리 뭐가 나와 있어? 부속 시설물의 부지. 자, 중간 보지 마시고 육상에 어쩌고 저쩌고 부속 시설물의 부지 이렇게 정의를 하게 됩니다. 이거 문제 구성할 때요. 육상의 인공으로 조성된 수산생물의 번식을 수산생물을 무슨 뭐 야산생물 이렇게 발전은 안 하니까 신경 쓰지 마시고 부속 시설물 이것만 잡아내도 거의 다 해결이 되죠. 우리가 지목의 정의 마지막 단어가 뭐라고요? 부속 시설물. 근데 이제 육상 이거 대신에 시험에서 해상 나왔었고 수험생들 거의 머리 쥐어 뜯었던 그런 문제죠. 해서 자 가십시다. 앞에서 우리가 토지 이동이라고 해서 신규 등록이라는 개념을 간단하게 미리 예습 삼아서 살펴본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자 바다가 매립이 되게 되면 이제 지적공부에 등록을 하게 됩니다. 이걸 뭐라고 한다? 신규 등록이라 부른다. 그러면 바다라고 하는 거, 자 바다 부분은 어떻다? 우리 토지 지적공부에 등록되어 있지 않게 됩니다. 그래서 해상에 우리가 이제 이거 할 때 맨날 착각하는 게 해상에 가두리 양식장이라고 하는 거 이런 게 이제 나오게 돼요. 그래서 지금 이제 원래 지금 코로나니 뭐니 이런 사태 때문에 아사리판이 되고 말았지만은 과거 봄철 되게 되면 녹조 이런 게 문제가 되고 뭐 KBS나 MBC 같은 지상파 방송사에서 헬기를 동원해 가지고요 이렇게 황토기인가요 막 뿌리고 이런 것들을 보여줍니다. 왜? 가두리 양식장에 있는 물고기들 다 폐사하기 때문에. 그래서 이 아이 가두리 양식장이 있는 이 토지는 그럼 지목이 뭐냐, 이런 것은 지적공부에 등록되지 않습니다. 신규 등록을 안 한 상태니까. 그래서 양어장이라고 하는 것은 저수지 비슷한 공간에다가 물고기 키우기 위해서 이렇게 이 공간을 가리켜서 뭐라고 한다? 양어장이라고 부르게 된다. 그래서 자 그렇게 보셨고요. 자 물 관련한 얘기 광천지. 자 광천지 중에서 시험 문제 포인트 온수, 약수, 석유 등을 일정한 장소로 운송하는 송수관, 송유관 등의 부지라고 하는 것을 이름하여 광천지라고 부를 거냐?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 앞에서 염전할 때 소금공장 제외라고 했었죠. 송수관, 송유관은 어떻다? 광천지가 아니다. 광천지라고 하는 개념은 땅 밑에서 물이나 석유가 솟아나는 그런 토지를 가리켜서 광천지라고 부르게 됩니다. 그래서 송수관, 송유관이라고 하는 것은 어떻다? 광천지가 아니다라고 할 거. 해서 이렇게 하나 설명드렸고요. 그래서 결국은 이제 아닌 것만 외우는 영역도 존재합니다. 그렇게 가시면 좋겠고요. 그 다음에 물 관련해서 거의 다 끝나가나요? 수도용지라고 하는 거. 하여튼 지목 볼 때 하여튼 끄트머리 뭘 봐야 돼? 마지막 단어 부속 시설물의 부지라고 하는. 그럼 이제 키워드 앞에서 우리 저거 할 때 있었잖아요. 양어장 할 때도 육상 나오고 끝머리 부속 시설물의 부지. 수도용지도 정수 이렇게 들어가고 부속 시설물의 부지 이렇게 정의를 하게 됩니다. 나머지를 보시면 안 돼요. 그래서 함정 난파고 이거 틀리게 뽑으려면 부속 시설물의 부지와 점점점 하면 틀린 거야. 마지막 마침표가 뭐가 된다?
부속 시설물. 그래서 지목 파트의 정의를 따져 물을 때 31회 문제 좀 특이하게 나온 걸 별로 못 치고 전통적으로 이슈가 되는 것은 다 뭐라고요? 부속 시설물은 마지막 키워드가 되게 된다. 이렇게 정리를 합니다. 자, 여기까지 오늘 이제 지목에 관한 주제 보셨고요. 물에 관한 부분 몇 가지 이슈 삼으면 국어, 인공적 수로, 소규모 수로라고 하는 거, 유지, 연왕골의 자생하는 토지, 양어장, 육상이라고 하는 거, 광천지 포함되지 않는 거, 송수관, 송유관, 수도용지도 한번 답이 됐어요. 정수, 끝머리, 부속 시설물의 부지 이렇게 정리를 하게 됩니다. 자, 이렇게 해서 오늘 이제 토지의 표시 관련해서 바로 등록계획과 토지 표시 항목으로서 지번, 지목 등에 대해서 보셨습니다. 그래서 다음 주 역시 월요일 되겠죠. 나머지 내용들 계속 진행을 해가겠습니다. 자,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수고했습니다.